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적반하장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소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쏴서 그런가요? 아니면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남한까지 미쳐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피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름 휴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도 있지만 또 나라 걱정하는 우리 적반하장에서는 지금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소위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을 서정옥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수요일 적반하장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관련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은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게 8월 27일. 왜냐하면 이게 구속 기간으로부터 보통 이게 6개월이기 때문에 8월 27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피고인 신문은 재판 막바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모든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검사의 구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 마지막에 피고인 진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판결문 작성하고 기록 다시 검토하는데 보통은 2,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재판부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8월 7일 날 일단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27일이 만기니까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갖는 중요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뇌물을 줬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재판을 보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결과도 미리 이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K재단이나 미르재단 이런 이제 그 재단에 출연한 거는 박 대통령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3자 뇌물 공여죄고 그다음에 그 정유라한테 성마 지원한 부분 이 부분은 이게 그 정유라하고 최순실이나 이분하고 박 대통령은 그 이게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유라 지원은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 똑같다. 따라서 이게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이게 일반 단순 뇌물죄로 크게 그 두 가지로 일단 혐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제3자 뇌물 공여냐 아니면 단순 뇌물 공여냐 어쨌든 그냥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받았다는 사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뇌물은 이제 그 수뢰자나 정례자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가 되면 대통령에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무죄면 무죄가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3자 뇌물죄 있잖아요. 재단 설립. 이 부분은 이게 거의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변호인들도. 왜냐하면 이게 그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요건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데 주의되거든요. 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이게 안종범 수석이나 누구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게 둘이가 그런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제3자 뇌물은 거의 이제 무죄될 가능성이 많고 주로 이제 정유라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 뇌물죄 이게 가장 지금 재판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부분은 이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증거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 그런가요? 물론 증거법도 있지만 네. 이게 K재단이나 미르재단은 전부 이게 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매출액에 따라서 전부 이게 할당해 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별한 삼성이 많이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 안 된 기업도 대부분이 기소 안 된 기업이죠. 롯데나 몇 개 빼고는. 따라서 이게 그 재단 설립은 제가 보기에 뇌물 무죄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고 부정한 청탁도 있지만 모든 기업이 매출액에 따라 균등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낸 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정유라 지원 부분은 삼성이 특수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뭐 무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3자 뇌물 부분은 뭐 8월 하순에 이루어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하순이던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예. 그러니까 뭐 10월 초중순 늦어도 초중순에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줬다는 사람 재판 결과를 보면 받은 사람 재판 결과를 알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선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그쪽이 그게 특이한 건데요. 다른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 또는 이게 김종 또는 이게 안종범 다른 사건들은 전부 이게 그 선고를 갖다 미뤄놨습니다. 네.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는 6개월 만기가 됐다고 일단 풀어주고 근데 선고는 미루고요. 그다음에 정호성이나 예를 들어 이게 김종 이런 거는 또 추가 혐의를 기소해가지고 6개월을 더 구속을 시켜놨는 거예요. 선고를 안 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을 한 거죠. 그게 박 대통령 재판을 먼저 보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그럼 이게 6개월 만기됐을 때 풀어주고 다시 이게 박 대통령 재판하고 같이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워낙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크고 워낙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이게 세계 재판이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게 풀어주기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일단 이게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8월 27일 전에 일단 이게 선고를 하는 걸로 뭐 확실한 게 선고를 하는 걸로 법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재판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10월 17일. 근데 구속 1심 구속 만기에 쫓겨서 재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신병을 풀어놓고 충분히 증거 조사를 거쳐서 진짜 확실하게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재판일수록. 그렇죠. 이게 저도 신문에 뭐 여러 번 칼럼을 썼지만 이게 6개월의 그 제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어떤 심리를 빨리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이게 피고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재판이 장기간 몇 년 지속되면서 몇 년을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1심도 안 놓는데 이게 바로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은 본말이 전도돼 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조속한 재판, 즉 재판부의 그걸 위해서 심리를 무리하게 주 4일 한다든지 또 이게 어떨 때는 주 5일도 해요. 이거는 이게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고 저는 이게 심리는 정말 충실하게 중요한 만큼 모든 정인들을 다 충실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6개월이 지나면 일단 풀어주고 그다음에 1년이든 2년이든 10 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바로 실체 진실 발견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재판부가 무리하게 6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재판을 주 4일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보통 4번씩 재판하는 거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그 전에 선고를 하느냐고 서둘렀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게 저는 계속 비판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재판관이 결연이 생기면 채워가면서 그렇죠. 바로 이게 그 채우는 절차가 다 법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충실한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무리하게 뭐 7인이 될까 싶어서 심리를 막 진행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좀 졸속으로 왜 대부분의 정인들이 출석을 안 했거든요. 전부 이게 출석을 안 하면 다시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인해서 다 이게 신문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거의 한 번 출석 안 하면 정인 채택 취소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빨리 됐죠. 실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기간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쟁점은 이번에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아주 간단한 쟁점이지만 이번에는 이게 팩트라든지 다툴 게 너무 많았잖아요. 재판도 없었고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불복할 방법이 없는 그냥 단심으로 끝나는 거니까 우리 헌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공연불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남아있는 지금 재판. 지금 주 4일씩 재판을 하고 있는데 원래 오늘 수요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어제 이재용 부회장 관련한 재판이 뭐 준비가 소홀해 갖고 그냥 금방 끝났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그 그저께. 그저께 뭐냐면 예를 들어 이게 박상진 사장이 있고 황성수 전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오전에 예를 들어 이게 오전에 황성수 전무를 먼저 하고 오후에 박상진 사장을 하기로 이렇게 재판부하고 대충 합의가 돼 있었는데 아마 이게 특검에서 순서를 착각한 거죠. 따라서 이게 오전에 박상진 사장이 하는 줄 알고 그 신문상을 준비했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신문상이 준비가 안 됐다. 이래서 이제 그 25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랴부랴 오후에 박상진 사장을 하다 보니까
자정까지 바로 이게 검사가 주신문밖에 못했고 따라서 이게 변호인은 신문을 못했기 때문에 박상진 사회 신문이 어제까지 연결이 돼버리고 따라서 이게 그 어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오늘로 이게 연기가 하루 된 밀린 거죠. 거네요. 계속 그러니까. 밀리게 된 거죠. 아니 근데 네. 특검에서 피고인 신문상을 이게 오전 오후가 바뀌었다고 해서 준비가 안 돼서 진행을 못할 정도면 그럼 오전 재판 마치고 오후에 보통 2시쯤 오후 재판을 시작하는데 그럼 점심시간에 준비하려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바로 주 4일 재판의 어떤 졸속 문제죠. 왜냐하면 이게 주 4일 하다 보니까 신문상을 이게 대통령 변호인도 그래요. 또 이게 대통령 접견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토요일까지 접견하게 배려해 주지만 변호인 일반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다음 날 걸 그 전날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된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 특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든 검사가 이걸 이게 순서를 착각했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 약간 뭐 더 추가할 게 있을지 몰라도 전혀 준비가 안 됐다. 오후 재판인데 이건 좀 납득은 잘 안 가기는 안 갑니다. 이게 아마 특검에서도 상당히 좀 마지막에 아주 좀 당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가만히 보면 제가 보기에 이게 세 개의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재밌는 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정말 이게 이렇게 직접 증거 없이 다투는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황 증거, 간접 증거만 가지고 계속 입증하려니까 결정적인 직접 증거 한 방이 없잖아요. 근데 특검에서 옛날에 초기에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 했는데 그렇죠. 지금 이게 차고 넘치는 증거가 뭐 있습니까? 오죽하면 이게 마지막에 뭐 문건, 청와대 문건을 갖다 주거나 그러니까요. 또는 이게 정유라를 물론 이게 새벽 2시에 뭐 그게 보상 증언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특검에서 마지막에 좀 무리수를 두는 게 현재까지는 이게 직접 증거가 전혀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유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뭐 부랴부랴 청와대 어디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문건을 갖고 그걸 뭐 청와대 대변인이 라이브로 증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또 그걸 특검에 넘기기도 하고 그것도 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지금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재판 준비도 오후 재판은 그날 점심시간에 준비하고 오전 재판은 그 전날 부랴부랴 준비하고 그건 뭐 방어하는 사람 입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판이 세 개의 재판이 아니고 세 개의 졸속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제가 무리한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솔직히 이게 6개월에 끝난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보다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 재판은 또 이게 훨씬 많아요. 더 많죠, 쟁점. 왜냐하면 이게 쟁점이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하나가 지금 6개월 힘들잖아요. 이것도 막 부랴부랴 지금 하고 졸속인데. 근데 박 대통령 재판은 18개예요. 예를 들어 이게 블랙리스트가 물론 김기춘, 조현선 판결이 나왔지만 어차피 이게 박 대통령 재판할 때 또 심리해야 돼요. 어차피 새로. 그 외에도 이게 그 뭐 공무상 비밀 누설도 있고 또 이게 여러 가지 인사권, 직권 남용도 있고 뭐 워낙 이게 그 혐의가 18가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박 대통령 재판을 6개월에 끝낸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혐의 하나 가지고도 6개월이 힘든데 이거는 상당히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나는 게 그 전에 왜 다나카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로키드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았네 안 받았네 해갖고 이제 그거로 동경지검 특수부가 아주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나카 전 일본 수상이 제 기억으로는 그 뇌물수수 재판을 한 7년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1심에. 그렇죠. 이게 그 외에도 뭐 옛날에 옴진리교든 이런 이제 그 중요 사건은 일본은 거의 뭐 기간에 구애받고 일단 풀어준 상태에서 재판을 충실하게 해서 보통 이게 뭐 제가 알기로 3, 4년 넘는 재판을 수두룩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 이 박 대통령 18가지를 솔직히 말이 6개월이지 재판 준비 기간 한두 달 빼고 그렇죠. 또 이게 판결문 쓰는 시간이 또 한 달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심리 기한은 3, 4개월밖에 안 돼요. 이건 이게 누가 과연 납득할지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심리 기간을 4개월로 잡더라도 일주일에 4번씩 하면 한 달에 대략 한 16번, 17번 한다고 치고 증인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다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 증인들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증인 몇 사람 못 부르겠네요. 그 재판. 그렇죠. 이게 실제 특검에서 조사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따라서 이게 특검에서는 자꾸 변호인 보고 야, 너 증거 동의해서 증인 안 부르게 않게 이런 이제 약간 요구를 하는데 근데 제가 대통령 변호인이라도 뭔가 이 증인이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이 돼 있으면 당연히 그 반대 신문권의 보장을 위해서 일단 이게 불러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그 뭐 무리하게 동의를 못 하니까 실제 증인은 제가 알기로 특검에서 조사한 증인은 수백 명에 달하고요. 그 중에 아마 출해서 불러도
좀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대통령 재판 제가 보기에 또 건강도 안 좋아서 몇 번 또 수년됐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8월 달에 블랙리스트 들어가면 아예 뇌물하고 블랙리스트 외에는 전혀 이게 아직 착수도 못했어요. 전혀 착수도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저는 10월 17일이 가능할까? 예를 들어 10월 17일 하려면 9월 달에는 심리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블랙리스트만 8월 달에 심리가 들어가면 근데 블랙리스트도 또 새로 조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조윤선 장관이나 무죄가 높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이 부분이 쟁점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새로 부르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할지 지금 기간은 거의 2달도 안 남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나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 지연 전술을 써서 보석으로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그동안 비난해 왔는데 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재판 진행 자체가 무리네요. 그러니까 6개월 안에 1심 구속 만기인 6개월 안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이 아니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저는 뭐 지연 전술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건 이게 변호인으로서 당연한 방어권의 방어권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권리고요. 저는 이게 오히려 특검에서 뭔가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의 증거를 못 내놔니까 결정적인 한 방을 내놓으면 재판 오래 끌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게 직접 증거가 있으니까. 그게 없고 전부 이게 주위의 정황 증거들, 간접 증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만 계속 제시하니까 재판이 오래 끌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그 블랙리스트 관련한 것은 이제 8월부터 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재판 결과는 나왔어요, 이미. 먼저 선고가 이루어졌죠. 근데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블랙리스트 관련한 거는 무죄.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면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판결문에도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은 아니었지만 그 사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과의 소위 공범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또 판결 내용이 지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지금. 그쪽이 그 법원에서 그 판결문 요약을 보도자료 형태로 이거 냈는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는 확실하게 무죄 취지로 한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노태강 지금 이게 문체부 차관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이 노태강 인사 조치한 거는 박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바로 이게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고 있는데 근데 블랙리스트 부분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종적이고 바로 이게 가장 주범이고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는 없다는 식으로 전부 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재판이라는 게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이 재판부가 이게 100% 기속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뭐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도 100% 구속력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급심에 같은 1심이니까 100% 이게 구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이게 블랙리스트 재판은 그 자체만 6개월 동안 심리했어요. 김기춘, 조윤선도. 그럼 이게 예를 들어 박 대통령 재판은 블랙리스트 심리를 한 달도 못 하거든요. 8월 중순부터 해도. 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은 이 판결을 존중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훨씬 더 오래 심리를 설정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는 박 대통령은 무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박 대통령 혐의가 18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뇌물하고 블랙리스트 그 외에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게 나머지는 뭐 너저분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게 뭐 그냥 혐의 기억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별거 아니기 때문에 한 개 결정적인 한방 블랙리스트가 일단 무죄가 되면 결국은 이제 뇌물죄 하나 남아서 이게 가장 유일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 뇌물죄도 이제 8월 하순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고 선고 결과를. 그렇죠. 이게 뭐 99.9%.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인데 대통령이 유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줬다는 사람이 무죄면 받았다는 사람도 무죄죠. 그래서 이게 저는 뭐 99.9%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거의 뭐 그대로 결론관에 논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뭐 관련한 얘기가 좀 나와서 이게 소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인데 직권남용죄라는 게 법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직권을 남용해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 이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말은 블랙리스트 뭐 시끄럽긴 시끄러운데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일단 공소장하고 이제 여러 개 본 바로는 예를 들어 이게 그 특검에서는 블랙리스트를 2가지로 기소했어요. 첫째는 이게 강요죄하고 그다음에 직권 남용의 어떤 이게 경합범으로 했는데 강요는 전부 이게 무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요라는 거는 폭행 협박이잖아요. 권리행사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하게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 태양이 폭행이나 협박인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잖아요. 따라서 이게 강요는 무죄고
그다음에 직권남용만 유죄가 됐는데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 이게 김기춘 실장이나 장관들이 부하 공무원에게 이걸 만들어라. 그럼 이게 부하 공무원들은 만들 의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들라고 지시했으니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닌가.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자발적으로 흔쾌하게 공범처럼 이게 만든 사람은 뭔가 이게 어떤 강압에 의해서 만든 건 아니니까. 따라서 이게 작성만 가지고 과연 직권남용이 될까? 이래 생각해서 실제 어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권리나 의무를 방해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게 작성만 가지고는 그거는 뭐 죄가 안 된다. 실제 구체적으로 뭐 방송국이든 어디 협박을 해서 뭔가 이게 출연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소장을 보니까 한 피해 단체가 한 7, 80개 이런 식으로 이게 보조금을 탈 수 있는데 명단을 열어서 못하게 막은 바로 이게 직권남용이다. 피해를 본. 이게 아마 지금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취지 같은데 근데 과연 그런 이게 단체들이 소위 뭐 정부 비판 단체들이 그런 이게 구체적인 그런 권리가 있는지 그럼 권리가 있어야 권리를 방해하는 게 노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건 아니니까 이게 상당히 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요. 작년에 이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직권남용죄가 정말 이게 어려워요. 12건을 기소해가지고 바로 이게 9건이 무죄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고소 고발 건이 9,700건이 나와가지고 33건이 기소가 돼가 기소율이 3.4%예요. 그만큼 이게 그 직권남용은 입증도 어렵고 왜냐하면 이게 외관상은 직권 행사처럼 보이면서 뭔가 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용이 돼가지고 권리를 침해되기 때문에 상당히 입증이 어려운 죄고 따라서 이게 그 항소심에서 순수하게 법리로만 들어가면 과연 이게 김기춘 실장도 될지 이 부분에 이게 치열한 법리 공방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운 죄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신고리 5, 6호기를 중단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직권을 남용해서 지금 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에 계약을 맺고 일을 하던 건설회사들이 지금 일을 못하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권리 행사를 방해했으니까 계약상의 권리가 있는데 뭐 공사를 해야 그 계약했던 공사 대금도 받을 거고 이건 직권남용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12건 중에 9건이 무죄 놓았다는 게 옛날에 이게 변양균 실장이 왜 신정아 사건 아시죠? 그때도 이게 기업 10군데 해가지고 후원해라. 이게 직권남용 기소인데 전부 무죄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직권남용이라는 게 예를 들어 국민연금공단 이번에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게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장관이 어떻게 보면 산하기관에 뭔가 이게 그 행사 지침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직권남용으로 다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많이 넓히면 예를 들어 이번에 그 금방 말씀하신 그 공사 중단 물론 이게 이제 형식은 한수원 이사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중단 결의하는 걸로 거죠. 뭐 그러니까 하라니까 한 거지. 형식은 그렇게 제 말은 형식은 그렇게 취하는데 그럼 이게 실제는 에너지 정책을 따라야 된다. 뭐 이래가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은 정부 초니까 문제 없죠. 이게 만약에 정권 레임덕이 오거나 바뀌거나 했을 때 다시 이게 가지고 야 너 왜 권한을 남용했느냐. 지금 실제 이게 한수원 이사들은요. 전부 이게 노조에서 배임죄로 다 이게 고소 이미 돼 있습니다. 왜 고소가 되냐면 한수원 입장에서는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에게 공사 주체이기 때문에 중단 손실만 해도 이미 몇백억 이상 몇천억 가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들의 회사 이익을 위해 해야 되는데 위에 부당한 지시를 받고 만약에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그것도 이게 다른 데 호텔에서 몰래 내린 거 아닙니까? 노조에서 방해해서. 그러면 이게 나중에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직권남용을 넓히면 직권남용 안 걸리는 게 없겠죠. 대부분. 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하고 다르면 다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직권남용은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죄가 아닌데 극히 제한된 경우에 아주 누가 봐도 이거는 명백하게 부당하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정적으로 인정되는 죄인데 블랙리스트 글쎄 어떤 특정 종교 아니면 뭐 종교를 빼고 참 문화예술단체가 정부로부터 지원금 내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것도 법적 권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법적 권리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게?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심사를 해서 뭐 이게 요건을 갖추면 이제 지원되고 안 되고 이런 거 하는 건데 저도 이게 구체적인 행위 태양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직권남용이 저는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뭔가 침해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게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나 어떤 게 그렇다면 직권남용을 좀 혐의를 묻는 거는 그러니까 이번에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직권남용이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의 개인 이익을 위해서 지시를 내린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지시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고 부당한 게 있죠. 이 정책적인 이제 찬반 논리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게 직권남용 책임 못 묻듯이 만약에 블랙리스트도 어떤 게 김기춘 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장관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지시를 내린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어떤 좌파에 편향된 게 있다. 이걸 좀 바로잡아 보겠다. 또는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켜 보겠다. 물론 이제 그 법원 판결을 보면 그런 것도 이게 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은밀하고 뭐 집요하겠다 이런 판결문이 있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갖다가 범죄로 계속 이게 좀 하는 거는 약간 이게 법리적으로는 좀 쟁점이 있어 보입니다. 제가 대통령은 이게 10월 17일입니다. 10월 17일. 예. 그러니까 10월 초중순 늦어도 초중순에 선고가 이루어질 텐데 줬다는 사람 재판 결과를 보면 받은 사람 재판 결과를 알 수 있고 근데 사실은 준 사람 받은 사람이 선고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저기 그게 아주 특이한 건데요. 다른 사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 또는 이게 김종 또는 이게 안종범 다른 사건들은 전부 이게 그 선고를 갖다 미뤄놨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장시호는 6개월 만기가 됐다고 일단 풀어주고 근데 선고는 미루고요. 그다음에 정호성이나 예를 들어 이게 김종 이런 거는 또 추가 혐의를 기소해가지고 6개월을 더 구속을 시켜놨는 거예요. 선고를 안 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했는데 연장을 한 거죠. 그게 박 대통령 재판을 먼저 보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도 그럼 이게 6개월 만기됐을 때 풀어주고 다시 이게 박 대통령 재판하고 같이 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워낙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위치가 크고 워낙에 국민적 관심이 높고 또 이게 세계 재판이라고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게 풀어주기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일단 이게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8월 27일 전에 일단 이게 선고를 하는 걸로 뭐 확실하게 선고를 하는 걸로 법원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한 재판이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10월 17일. 근데 구속 1심 구속 만기에 쫓겨서 재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신병을 풀어놓고 충분히 증거 조사를 거쳐서 진짜 확실하게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재판일수록. 그렇죠. 이게 저도 신문에 뭐 여러 번 칼럼을 썼지만 이게 6개월의 그 제한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어떤 심리를 빨리 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적반하장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밤에도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소위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자꾸 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추가 핵실험을 준비해서 그 뜨거운 열기가 남한까지 미쳐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피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여름 휴가를 즐기고 계십니다. 여름 휴가를 즐기고 있는 대통령도 있지만 또 나라 걱정하는 우리 적반하장에서는 지금 막바지에 치닫고 있는 소위 국정농단과 관련한 재판 진행 상황을 서정옥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는 수요일 적반하장 이어가겠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재판 관련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적반하장은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자주 좀 나와 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구속 만기가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게 8월 27일. 왜냐하면 이게 구속 기간으로부터 보통 이게 6개월이기 때문에 8월 27일이 만기입니다. 그러면 아마 피고인 신문은 되면 대통령에게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무죄면 무죄가 되고 근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제3자 뇌물죄 있잖아요. 재단 설립. 이 부분은 이게 거의 뭐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변호인들도. 왜냐하면 이게 그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하고 달리 부정한 청탁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항상 이게 요건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데 주의되거든요. 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대통령이 독대를 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는 이게 안종범 수석이나 누구도 없었잖아요. 그럼 이게 둘이가 그런 청탁이 없었다고 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제3자 뇌물은 거의 이제 무죄될 가능성이 많고 주로 이제 정유라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 뇌물죄 이게 가장 지금 재판의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부분은 이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진짜 증거법대로 재판이 이루어질 때 무죄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안 그런가요? 물론 증거법도 있지만 네. 이게 K재단이나 미러재단은 전부 이게 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매출액에 따라서 전부 이게 할당에 냈기 때문에 아마 이게 특별한 뭐 삼성이 많이 내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기소 안 된 기업도 대부분이 기소 안 된 기업이죠. 롯데나 몇 개 빼고는. 따라서 이게 그 재단 설립은 제가 보기에 뇌물 무죄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고 부정 청탁도 있지만 모든 기업이 매출액에 따라 균등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낸 건 아니라는 거고. 근데 정유라 지원 부분은 삼성이 특수하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법대로 하면 뭐 무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제3자 뇌물 부분은 뭐 8월 하순에 이루어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10월 하순이던가요? 박근혜 대통령 한 막바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쪽에 모든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이거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의 구형이 있고 그다음에 그 피고인의 변호인의 변론 마지막에 피고인 진술을 듣고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판결문 작성하고 기록 다시 검토하는데 보통은 2,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결심 예정이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재판부에서 공언을 했습니다. 8월 7일 날 일단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27일이 만기니까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아마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갖는 중요성이 뭔가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뇌물을 줬다 이런 혐의로 기소가 된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재판을 보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의 결과도 미리 이게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게 그 K재단이나 미러재단 이런 이제 그 재단에 출연한 거는 박 대통령한테 직접 준 게 아니고 제3자한테 준 거잖아요. 이게 바로 제3자 뇌물 공여죄고 그다음에 그 정유라한테 성마 지원한 부분 이 부분은 이게 그 정유라하고 최순실이나 이분하고 박 대통령은 이게 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정유라 지원은 대통령한테 뇌물 준 거 똑같다. 따라서 이게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이게 일반 단순 뇌물죄로 크게 그 두 가지로 일단 혐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제3자 뇌물 공여냐 아니면 단순 뇌물 공여냐 어쨌든 그냥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유죄가 선고가 되면 받았다는 사람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이게 뇌물은 이제 그 수뢰자나 정례자가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유죄가 뭔가 이게 피고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게 재판이 장기간 몇 년 지속되면서 몇 년을 구속하면 안 되잖아요. 1심도 안 놓는데 이게 바로 그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은 본말이 전도돼 버렸어요. 오히려 이게 조속한 재판, 즉 재판부의 그걸 위해서 심리를 무리하게 주 4일 한다든지 또 이게 어떨 때는 주 5일도 해요. 이거는 이게 정말 본말이 전도된 거고 저는 이게 심리는 정말 충실하게 중요한 만큼 모든 증인들을 다 충실하게 조사해서 만약에 6개월이 지나면 일단 풀어주고 그다음에 1년이든 2년이든 심내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그게 바로 실체 진실 발견에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따라서 이게 재판부가 무리하게 6개월을 맞추기 위해서 재판을 주 4일 하는 건 오히려 이게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에 보통 4번씩 재판하는 거에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헌법재판소도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임기에 맞춰서 그 전에 선고를 하느냐고 서둘렀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게 저는 계속 비판을 했지만 왜냐하면 이게 재판관이 결연이 생기면 채워가면서 그렇죠. 바로 이게 그 채우는 절차가 다 법에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충실한 심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게 무리하게 뭐 7인이 될까 싶어서 심리를 막 진행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좀 졸속으로 왜 대부분의 정인들이 출석을 안 했거든요. 전부 이게 출석을 안 하면 다시 소환하고 그다음에 이게 구인해서 다 이게 신문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거의 한 번 출석 안 하면 정인 채택 취소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빨리 됐죠. 실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기간이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쟁점은 이번에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아주 간단한 쟁점이지만 이번에는 이게 팩트라든지 다툴 게 너무 많았잖아요. 재판도 없었고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뭐 어쨌든 헌법재판소의